YTN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YTN 라디오가 개국을 한다고 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첫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국한 지 13주년이 됐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출퇴근길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YTN 라디오가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한 방송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개국 축하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던 법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지난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는데 어젯밤입니다.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정치권이 발벗고 나섰다기보다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 대응 과정에서 민심의 눈치를 보다가 어렵게 통과된 건데요. 이해충돌 방지법 뿐만 아니라 제2의 LH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었습니다. 과연 정치권에서 얼마나 착실히 대응하고 있을까요? 점검해보죠. 처음으로 LH 사태 문제 제기를 했던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입니다. 예, LH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3월 초였었는데요. 당시에 저희 프로그램과도 인터뷰를 하셨고요. 2달이 다 돼가는데 수사 사항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3월 2일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한 이후에 거의 2달이 되어가죠. 예. 그 후에 이제 3월 9일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예. 최근까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대상이 한 1,800여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그 사이에 그 포천시 공무원 한 분이 구속이 됐고, 또 전주 삼봉지구 인근 땅 구입 사건으로 LH 직원이 4월 8일에 구속이 됐었고, 예. 또 이제 광명노원 사동 일대 사전 투기 의혹으로 LH 직원과 그 지인이 구속되는 등 지금 구속도 계속 꾸준히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근데 아직 이제 뭐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아직 이제 뭐 구속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계속 이제 수사는 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좀 일단은 이 수사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종류의 수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이제 특별수사본부에서 몇 달은 그 충실하게 수사를 해야 그 수사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까? 수사에서? 없다기보다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수사기 때문에 바로 수사를 한 달, 2달 하고서 이게 어떤 결과가 딱딱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 종류의 수사들이라서요. 왜냐하면 이제 비밀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 수사 난이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예. 그 외에 일반적으로 뭐 농지 투기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나오겠죠. 예. 예, 그런지 좀 이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영역의 수사들은 상당히 어려운 종류의 수사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두고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자 2013년에 발의가 됐었는데 8년 동안 발의 폐기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LH 사태가 없었다면 과연 이 법이 통과됐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이 법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발의된 지 8년 만에 이번에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부와 여당, 야당 등 이제 국회가 국민의 공로를 모아서 입법을 했다 하는 점에서 뭐 어쨌든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대 획기적인 어떤 역사적인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협조를 해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입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여기에는 지금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예. 회피, 또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 뭐 상당히 내용들은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그럼 제3자는 어디까지 제3자를 인정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람들인데 이제 비밀
직무상 비밀이라든지 또는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그런 제3자들까지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은 포함됐습니까? 언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논의에서 제외가 됐죠. 아하. 그래서 이번 아마도 이런 논의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입법이 좀 늦어질 것이다. 예. 논란이 좀 심할 거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이유로 입법 논의에서 이번에는 배제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까지는 포함됐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1년 후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시행령도 있고 시행 규칙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서로 그 여러 기관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정부뿐만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법부, 국회까지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아야 될 논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거를 만들어 보려면 서로 의견들 교환하고 꽤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 이후에 시행한다. 네.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꼭 필요한 게 빠졌다거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라든지 또는 그 미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좀 좁은 게 아니냐 이런 그런 문제들을 좀 지적하는 어떤 견해들도 있고 또 예. 이제 지금 이 신고와 관련된 범위들이 또 의원 본인이라든지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기 키가, 외가, 처가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사실 그게 우려는 되죠. 예. 어떤 사명으로 하는 문제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여기다 다 넣고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겠죠. 대상자가 수백만 명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얼마나 더 넓혀야 되냐 이런 또 문제도 현실적으로 있기는 해서요. 그래서 아마 고민들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시가, 외가, 처가를 이용해서 지금 대상에서 빠졌으니까 네. 직계 좀비속만 포함됐으니까 네. 시가, 외가, 처가를 통해 가지고 차명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것은 사실은 지금 그거 아니라도 차명 거래는 사실 잡기가 원래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차명 거래는 금방 드러나지도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처벌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해결을 해야지 이걸 모든 거를 다 한다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어서 좀 범위가 예.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좁아진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이요. 국회의원의 경우에 그렇죠. 해당 법안을 위반했을 때 국회법에 따르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다 적용이 되는데 아하. 이 중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따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상임위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해충돌 문제가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따로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어디서 감독을 하느냐 예.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국회의원들 간에 윤리 이런 위반으로 해서 이렇게 할 때도 지금 제대로 처벌이 안 되거나 또는 징계가 안 되는 그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 윤리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립해서 두자라는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국회에 둔다라고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직접 관장을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동안 했던 업무들을 이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여전히 국회가 스스로 셀프 징계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냐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국회의장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독립적인 어떤 그 윤리심사위원회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여연대에서 심상정 의원과 함께 토지초과 이득세법, 이른바 토초세법인데요. 이걸 준비했고 심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어떤 법안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그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이제 1990년부터 토지 초과 이득세를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998년에 폐지되고 지금은 그런 유사한 세제가 없거든요. 예. 뭐 그나마 비슷한 거를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개발 사업에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떤 정상지가 상승분 이상의 어떤 그 초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남았고 나머지 이제 토지공개년 3법이라고 얘기했던 법 중에서 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이나 그다음에 그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폐지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이번에도 LH 사태에서도 좀 드러났지 농지 투기라든지 이런 그 개발 예정된 그 토지에 대한 사전 투기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에 또 최근에도 엊그저께 어젠가요? 그 정부에서 저거 신도시 추가로 더 발표하려다가 그 투기 문제 때문에 지금 잠시 멈춘 상태 아닙니까? 예. 이런 것처럼 지금 토지에 대한 사전 투기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입법 예. 이걸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과거에 토지 초과 이득세가 이런 유휴부지에 대한 어떤 그 투기들에 있어서 비교적 효과적인 어떤 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부활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이 토초세라고 하는 게 만일 땅값이 상승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나대지나 예. 경작하지 않거나 뭐 불법 천용한 농지 같은 거 있죠. 예. 그리고 기준 면적 이상의 공장 부지나 또는 기준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대지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걸 유유토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예. 이제 정상 지가만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승되는 지가만큼은 과세를 안 하고요. 예. 그거를 초과해서 정상 지가를 과도하게 상승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가 예.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한 30%, 50% 이렇게 이제 예. 금액에 따라서요. 예. 이렇게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제해 준다는 그 개념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20여 년 전에 법이 폐지된 것은 위헌 논란 때문에 폐지된 거 아닙니까? 그거가 이제 큰 오해들이 좀 있는데요. 예. 이게 1994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었는데 예. 그때도 이제 입법 취지 자체가 위헌이라고는 지적받지는 않았고요. 예. 그 같은 해 1994년 12월에 이걸 다 그 취지를 반영해가지고 보완 입법을 해가지고 개정된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 1998년까지 시행이 됐었어요. 예. 예, 그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사이에도 이제 막 그 4건의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전부 다 합헌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97년에 우리 이제 IMF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8년에 경기화 측면에서 이 부분을 폐지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오해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위헌 때문에 폐지된 걸로 알고 그렇군요.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다. 예. 저도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네. 예. 자, 그런데 이게 뭐 심상정 의원이 발언했습니다만 이게 거대 정당들이 동의를 해줘야 법이 통과될 텐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하는 것 같고 민주당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우선 민주당 안팎에 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중구난방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뭐 예. 종부세도 낮춰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법안에 대한 동의 여부가 어떤지 아직 충분히 의견 확인이 안 됐고요. 예. 다만 먼저 토초세법 발의 의지를 보인 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통해서 발의를 한 건데요. 예.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당연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제가 만났어요. 그러셨어요? 예. 예. 어떤 답을 하던가요? 이제 여러 의견들 좀 듣고 있다. 예. 근데 아직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두루 살펴보겠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라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이광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숫자가 661명인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800명대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모임, 직장, 학원, PC방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의 고리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도 상당해서 예.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다음 달 23일까지 지금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3주 더 연장이 됐어요. 예.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이런 곳에 적용되는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이런 것도 유지가 3주 동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게 수도권 같은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될 것 같고 만약에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운영시간 제한을 9시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요. 근데 2주씩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3주 연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다. 이런 하소연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직격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확실히 단체 손님이 많아야 매출이 오르는데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특히 음식점이나 이런 곳들은 수입이 개선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인원 제한을 한 10인까지만이라도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부터 영업시간만이라도 작정까지로 풀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술집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호소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4월 임시국회에서 이 손실보상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 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그렇죠. 오늘 소상공인 연합회가 논평을 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기를 촉구했지만 법안 소위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국회 직무유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소급 적용 손실보상의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정치권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보건소나 접종센터에 백신 접종 예약 불이행으로 남은 백신을 맞을 수 없냐. 이른바 노쇼죠. 노쇼 백신. 네. 이런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전국적으로 문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개 지역을 보면 충남도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충남 15개 시군에 이른바 노쇼로 남은 백신 접종 문의 전화가 한 40여 건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예. 부산시와 울산시에서도 일선 보건소 접종센터 의료기관에 백신을 먼저 받을 수 있냐 이런 예.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나 아니면 관할구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 아니면 노인시설 입소한 사람 또 종사자 이 중에 미접종자를 우선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일반 시민이 예비 접종을 원한다면 보건소 현장 등록 또는 위탁 의료기관 전화나 방문 예약 등을 통해서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특히 2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3분기쯤 돼야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접종을 받겠다고 하고 안 받으신 분들 그 백신은 네. 결국은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버리긴 아까우니까 먼저 맞으실 분들 혹시 있으면은 먼저 맞으시라 했더니 지금 문의 전화가 많이 쏟아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백신에 대해서 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부풀리면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히 당국에서는 이게 백신을 접종하면은 이 접촉자랑 접촉했을 때 격리를 면제해주고 아니면 해외에 갔다 왔을 때 격리를 면제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렇고요. 예. 또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4월에 300만 명 목표를 세웠는데 예. 그게 안 됐을 때 비판하면 어떻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오늘 발표된 통계를 보면 305만 명이 지금 접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4월 안에 목표치를 돌파한 거죠. 예. 물론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물량이
조금 좀 딸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약간 자제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접종이 안 된 상황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단기간 내에 수급 상황이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 접종에 많이 했기 때문에 2차와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잠깐 좀 멈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뭐 큰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들다 실종되었던 의대생 손정민 씨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경찰은 오후 4시쯤 서울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손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장소는 손 씨가 실종됐던 곳이거든요. 예. 이 구조견이 수상택시 승강장과 20m 떨어진 지점에서 손 씨 시신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반응을 했고요. 이를 확인해 봤더니 손 씨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손 씨가 실종 당시 그대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라고 전했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이 블로그에 아버지가 글을 올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글에 댓글을 달고 이 손 씨의 무사 귀환을 좀 바라고 있었지만 예. 안타깝게 이런 상황이 됐고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서 부검 여부를 결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고요. 예. 장례 절차를 마친 다음에 조사를 더 이어가서 사망 경위를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시행이 됐는데 탈북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에서 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 또 소책자 500권, 미화 $1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어서 북한으로 날려보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단체는 정부가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최악의 법을 조작해 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불리고 있다. 예.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 금지법을 보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또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이런 것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알려진 다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에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경찰도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확인되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방의 주장일 수도 있겠네요.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네, 좀 경찰이 좀 확인을 해야 법적인 조치를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직은 확인 중이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우리는 날려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끄러웠던 게 이게 전수미 변호사라고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서 활동했던 변호사인데 이분이 그 폭로하기를 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룸살롱 등 유흥비로 쓰기도 하고 뭐 또 위조 지폐를 날리기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모양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나 아니면 경위 파악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을 더 두고 본다 이런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더니 오늘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예. 오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높다. 검찰 개혁과 정치적 중립성이 화두다라면서 이 기준으로 다음 주 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유력한 후보는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제령과 관련해서 추천위원들이 여러 역량이나 청렴성 같은 여러 요소를 거론한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연유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소상히 알지 못하지만 추천위의 결론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보죠. 택배 노조가 내일 대의원 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네, 택배 노조는 이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앞에서 대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예. 내일 대의원 회의에서 총파업 여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총파업이 가결될 경우 노조 측은
이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배송 보이콧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택배 노조 측은 이 파업이 가결됐을 시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음 달 11일쯤 전면적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열흘 정도 냉각기를 가지면서 예. 그 입장 변화를 보겠다는 거고요. 근데 좀 많은 분들이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지난 28일 아파트 측이 택배 노조원 2명을 주거침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파트 측은 뭐라고 했냐면 택배 노조원 2명이 집 앞에 인쇄물을 붙인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한다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예. 당시 노조원이 집집마다 부착한 건 택배 기사의 노동 현실을 입주민에게 알리는 예. 호소문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네. 서로 좀 양해를 구하자 이런 거였는데 무단 침입으로 고소를 했다. 네.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극단으로 그러게요. 치닫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갈등이 해결되길 바라고. 박정희 기자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Please stand them up.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to place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미얀마의 보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전주국제영화제 장성호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시네큐 전주 영화의 거리 10관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던데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게 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처럼 오늘 전주영화의 거리 상영관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 기자회견이 열렸었는데요. 예. 이번 영화제에 참석하신 많은 국내 영화제 집행위원장님들의 공동 지지 선언 자리였습니다. 영화제 집행위원장님들이 종종 모이셔서 영화계 현안 등을 가끔 논의를 하시는데 예. 최근 모임에서 이 현재의 미얀마 상황에 대해 영화계에서도 뭔가 입장 발표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모으셨고 예. 그 자리를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준비를 한 것이죠. 예. 네. 이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현지 상황 영상도 틀었고 또 미얀마 단편 영화도 상영하셨다고 하던데 이 영화는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 단편 영화는 18분짜리 법복이라는 제목의 영화였고요. 예. 네, 몇 년 전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을 한 작품인데 오늘 같이 볼 만한 의미 있는 영화라고 아하. 생각을 해서 예. 상영을 했습니다. 예. 내용은 미얀마 현재 상황은 아니고 영화가 2007년도 배경을 한 영화인데 예. 당시에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한 시민운동 과정에서 진압군을 피해 도망다니는 승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였고요. 예. 앵커님 좀 전 말씀처럼 이 영화 외에 저희가 다른 영상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버마의 봄 21이라는 5분짜리 짧은 단편이었어요. 이건 미얀마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11명의 독립영화 감독과 49명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함께 이 현재 미얀마 모습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자 만들어갖고 영화제든 아니면 어떤 플랫폼에서든 많이 좀 틀어달라라는 예. 요청이 들어와서 예. 저희가 그것도 오늘 영화 기자회견 시작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주국제영화제 말이죠. 영화를 네.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늘 네. 열리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최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영화제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거리두기 지침이 여럿이 한 곳에 모이는 것에 대한 많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영화제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저희는 이제 대형 부대 행사 등은 좀 제외를 하고 그래도 이제 관객이 극장에서 영화를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염려가 되시는 관객분들은 온라인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이 전주국제영화제가 많은 이들이 즐기는 진정으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네.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 호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기자회견이 열리게 될 거라는 보도자료를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냈었습니다. 이제 그게 기사로 먼저 나왔고, 예. 그걸 보시고 어제 저희 개막식 현장에 많은 미얀마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예. 근데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차피 개막식 입장객 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식당 안에는 못 들어오셨는데, 예. 그분들이 밖에서 현수막을 들고 계셨어요. 예.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을 지지해 주는 거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예. 저희 직원들이 행사 준비로 정신이 없던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뭔가 그걸 보고 좀 찡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지의 방법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새삼스럽고요. 예.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국제영화제 장성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